술 마신 다음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본 적 있으시죠?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든 그 상태에서 두통약 하나만 먹자 하며 타이레놀을 찾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선택이 사실은 이미 지친 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수치 두통에 타이레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몸을 지키는 현명한 숙취 해소법까지 약사로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숙취 두통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알코올은 간에서 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을 자극해서 머리가 욱신욱신 아프게 만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몸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상태가 되어서 두통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물 한 잔 마셔도 갈증이 안 풀리는 그 느낌 다들 아시죠? 이렇게 몸이 탈수되고 전해질 불균형이 무너지고 독성 물질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 수치 두통은 단순한 머리 통증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두통을 해결하려고 타이레놀을 먹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술을 마시면 우리가 아는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풀가동 상태가 됩니다. 마치 공장이 24시간 야근 모드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이때 간의 특정 효소, 전문용어로는 CYP2E1이라는 효소가 평소보다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문제는요, 타이레놀 역시 바로 이 효소를 통해서 대사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이미 알코올 처리로 바쁜데 타이레놀까지 들어오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타이레놀이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효소 때문에 타이레놀이 NAPQI라는 독성 대사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의 해독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알코올을 처리하면서 간에 있는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거든요. 이 글루타치온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없으니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그대로 공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급성 간 손상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간이 이미 술 때문에 초과 근무 중인데 타이레놀이 독성 쓰레기를 한 트럭 던져버리는 셈입니다. 청소 인력이 지쳐 있는데 쓰레기가 쌓이면 공장이 고장나겠죠?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타이레놀과 알코올을 같이 먹어서 간 손상을 입은 사례가 있으니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타이레놀 없이 수치 두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훨씬 더 안전하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치 회복을 위한 3단계 솔루션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비우고 채우기입니다. 약부터 찾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들어봐야 해요. 수치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은 탈수와 저혈당인데요. 술 때문에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혈당도 뚝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 제일 먼저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맹물보다는 이온 음료나 꿀물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 한 잔이나 따뜻한 꿀물 한 잔 천천히 마셔보세요. 전해질과 당분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속이 괜찮다면 바나나 같은 소화 잘 되는 과일로 당분을 채우거나 콩나물국 같은 가벼운 음식을 드세요. 콩나물국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간 해독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휴식인데요. 잠을 자는 동안 간은 다른 방해 없이 온전히 해독작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국에서 찾을 수 있는 회복 아이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약국에 가시면 숙취 해소에 도움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간의 해독 공장 자체를 직접 지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가네토객 같은 제품은 L-아르기닌과 베타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몸에 덜 쌓이게 해주는 거예요. 둘째로는 피로감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채우고 싶을 때입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분해할 때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대량으로 소모되는데요. 이럴 때 가네텍 같은 피로회복 물약은 비타민 B군을 직접 보충해줍니다. 또 우루사로 잘 알려진 UDCA 같은 성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소화도 개선해줍니다. 그래서 숙취로 피곤하고 속이 더부러갈 때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복합적 증상이 문제일 때 도움되는 방법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에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까지 안 되는 최악의 상태 겪어보셨죠? 이럴 땐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취어색 같은 삼두해장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몸에 쌓인 열을 내려서 두통을 완화해주죠. 그리고 뭉친 기운을 풀어서 울렁거림을 잡아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서 숙취의 여러 증상을 전반적으로 다스려줍니다. 네 번째는 갈증이 심하고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알코올이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그래요. 이럴 땐 오련산 같은 처방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은 소변으로 빼주고 필요한 수분은 몸에 흡수되도록 수분 밸런스를 되찾아주거든요. 간보에 좋은 인지노가 추가된 인지노령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제품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인데요.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방문하시는 약국에 약사님과 상담해서 비슷한 성분의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너무 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타이레놀은 절대 금물이에요. 대신 덱시보브루펜이나 이보브루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드셔야 합니다. 근데 이 약들도 빈속에 먹으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꼭 식사를 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건 응급 상황에서만 쓰는 일회성 방법입니다. 자주 먹으면 신장과 위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습관으로 만들지 마세요. 지긋지긋한 숙취 두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취 두통에 타이레놀은 간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에요. 대신 물과 이온음료로 수분을 채우고 바나나나 콩나물국으로 영양을 보충하며 푹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있는 숙취 해소 제품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진통제가 꼭 필요하다면 이부브루펜 계열로 신중히 쓰세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숙취 해소법은 과음하지 않는 거라는 거 다들 아시죠? 즐거운 술자리가 다음날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몸을 잘 돌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숙취두통으로 고생했던 경험 또는 여러분만의 숙취 해소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